팔짱 변화하고 싶다면 운동하라. 턱걸이는 하나의 신체적 도전이 어떻게 몸과 마음의 연결을 강화하고 회복 탄력성과 집중력, 자기 신뢰를 키울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꾸준한 노력이 잠재력을 깨워 의미 있는 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합니다. 하지만 턱걸이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수많은 운동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시야를 더 넓혀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차원을 넘어 뇌를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꾸는 운동의 힘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동은 가장 쉽고 보편적인 브레인 스포츠이자 심신 건강의 필수 요소입니다. 몸과 뇌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많지만 운동만큼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활동은 드뭅니다. 걷기부터 근력 운동까지 운동은 신체의 활력을 불어넣고 정서적 회복 탄력성을 키우며 인지 기능을 향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흔히 체력이라고 하면 튼튼한 근육, 건강한 심장, 강한 뼈를 떠올리지만 사실 체력의 의미는 그 이상입니다. 체력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힘에 그치지 않고 뇌가 최상의 상태로 작동하도록 돕는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따라서 체력이 떨어지면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지적 능력, 심지어 인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뇌는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몸무게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할 만큼 활동량이 많습니다. 체력이 좋으면 심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뇌로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는 집중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체력이 떨어지면 뇌로 전달되는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이는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몸이 피곤할 때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감정이 예민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타인을 공감하거나 배려할 마음의 여유도 사라져 인간관계와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체력이 곧 뇌력이며 나아가 인성까지 좌우한다라는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체력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토대이자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동은 체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많은 사람이 여전히 운동 부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23년 유럽 심장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개 연구에서 1만 5천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참가자들은 하루 평균 10.4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도 좌식 생활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1950년 이후 좌식 직업이 83%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며 존스 호킨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1960년대에는 직업의 절반가량이 신체 활동을 포함했으나 현재는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하루 평균 8.2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이 통계가 수년 전 자료임을 고려하면 현재 한국인들이 앉아있는 시간은 더욱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제임스 레바인 박사는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을 경고하며 이를 의자병 시팅 디지즈이라 명명했습니다. 그는 앉아있는 생활은 흡연보다 더 위험하며 에이즈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간다. 우리는 그야말로 앉아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좌식 생활은 비만, 심혈관 질환, 당뇨병을 포함한 30가지 이상의 질병과 관련이 있으며 오랜 시간 앉아있지 않으려는 노력만으로도 삶과 건강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은 신체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정체되어 뇌의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고 사고의 유연성도 떨어집니다. 또한 장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뇌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뇌 기능이 저하되고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증가할 위험도 커집니다. 반면 몸을 움직이는 것은 뇌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활성화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반드시 격렬한 운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 자리에서 일어나 걷거나 가볍게 몸을 흔드는 것으로도 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운동을 뇌 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처방으로 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운동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운동이 뇌에 미치는 가장 즉각적인 효과 중 하나는 기분을 좋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며 그중 세로토닌은 안정감과 행복감을,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엔도르핀은 통증과 피로를 완화하고 상쾌함을 주며 엔도카나비노이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온함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화학 반응이 러너스 하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약 30분이 지나면 피로가 사라지고 움직임이 더 자연스러워지며 활력이 솟고 상쾌함과 고양감이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흔히 달리기와 연관되지만 수영, 사이클, 스키 같은 지속적인 운동이나 축구, 야구, 럭비 같은 팀 스포츠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러너스 하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운동이 기분과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꾸준히 입증되었습니다. 2010년 미국 버몬트 대학교 연구팀은 18에서 25세 성인을 대상으로 실내 자전거를 20분간 탄 그룹과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의 기분 변화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운동을 한 사람들의 기분이 더 좋아졌으며 이 효과가 12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2019년 하버드 T.H. 첸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약 8,000명의 건강 기록과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우울증 발병 위험을 낮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효과는 격렬한 운동뿐만 아니라 에어로빅이나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에서도 나타났으며 하루 약 35분의 운동이 우울증 위험을 낮추고 주당 4시간의 추가 활동으로 우울증 발생 확률을 최대 17%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불안과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기존의 심리치료나 약물 치료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짧고 강도 높은 운동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벤 싱 박사는 운동이 가벼운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 완화에 약물이나 인지행동 치료보다 1.5배 더 효과적이라며 운동이 정신건강을 위한 중요한 치료 옵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형태의 운동은 정신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기분을 고양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우울증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뇌와 마음, 그리고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면 똑똑해진다. 운동은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기억력과 학습 능력 등 뇌의 인지 기능을 크게 향상합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규칙적인 운동이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다양한 뇌 영역을 활성화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중 해마는 기억, 학습, 공간 인지를 담당하는 뇌의 핵심 구조입니다. 오늘 만난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거나 낯선 곳에서 길을 찾는 것은 모두 해마 덕분입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강렬한 경험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 역시 해마가 감정과 기억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해마는 성인의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활발히 생성되는 몇 안 되는 부위 중 하나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06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한 성인들이 해마의 부피를 더 잘 유지하며 노화로 인한 기억력 저하를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2개월간 주 3회 걷기 운동을 한 노인들의 해마 부피가 1에서 2% 증가하면서 기억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운동은 해마뿐 아니라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전두엽은 감정과 사고를 조절하고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집중력 유지 등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2015년 뉴욕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단 한 번의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의사결정, 주의력, 자기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짧은 운동만으로도 전두엽의 기능이 즉각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운동은 또한 뇌가소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가소성은 신경세포들이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거나 기존 연결을 강화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뇌유래 신경영양인자 BDNF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BDNF는 신경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는 일종의 뇌의 비료로 신경세포 간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냅스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 BDNF의 분비를 증가시켜 학습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단기적으로 기분을 개선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뇌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17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알츠하이머의 발병 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이미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일상 기능과 이동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은 뇌 기능을 강화하고 인지 건강을 유지하며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빠르게 걷기, 달리기, 근력 운동 등 어떤 형태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창의성을 높인다.
운동이 창의성을 향상한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쌓이고 있습니다. 2014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걷기가 창의적 사고를 크게 높여준다고 합니다. 연구 참가자들은 앉아있을 때보다 걷는 동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훨씬 더 많이 떠올렸으며 창의성이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오스트리아 그라츠 대학교 연구진은 신체 활동과 창의성의 관계를 더욱 깊이 탐구했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은 5일 동안 활동 추적기를 착용하고 하루 동안의 운동량을 측정한 후 창의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신체적으로 더 활발하게 움직인 사람들이 더욱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그 이유를 신체 활동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 가소성을 촉진하며 사고를 더욱 유연하고 확장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대한 철학자, 과학자, 예술가들이 주로 책상에 앉아 연구와 창작에만 몰두했을 것이라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체력과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삶의 중요한 일부로 삼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체력 단련이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성장의 필수라고 강조했으며 그의 제자인 플라톤은 레슬링 선수로도 활약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이름 자체가 넓은 어깨에서 유래할 만큼 신체적으로도 뛰어났습니다. 마리 퀴리는 자전거 애호가로 신혼여행조차 자전거로 떠날 만큼 운동을 즐겼습니다.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매일 10km를 달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달리기는 나에게 소설을 쓰는 육체적, 정신적 힘의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걷기는 오랫동안 사색과 창의성, 영감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걷는 동안 떠오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매일 몇 시간씩 자연 속을 거닐며 사상을 발전시켰고 그의 많은 글이 산책 중에 영감을 받아 쓰였습니다. 니체는 현대 문명이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다고 경고하며 걷기와 같은 신체 활동이 강인한 정신을 기르는 핵심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역시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을 창작 활동의 필수로 여겼습니다. 그는 내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내 생각도 흐르기 시작한다 라고 말하며 하루에도 몇 시간씩 들판과 숲을 거닐었습니다. 소로한테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내면의 자유를 찾고 영감을 얻는 일종의 영적 수행이었습니다. 인류는 움직임을 통해 진화해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걷고 뛰고 사냥하며 몸을 썼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뇌와 몸을 동시에 발달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도구를 만들고 사냥 전략을 세우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모두 움직임 속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몸과 뇌가 함께 약해지고 있습니다. 활동이 부족하면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고 활력과 창의성도 떨어집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뇌와 몸이 본래의 기능을 최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인간의 몸은 움직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운동은 몸과 뇌의 능력을 깨우고 그 가치를 높이는 가장 자연스럽고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운동이 나에 대해 알려주는 것들. 운동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내수용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배고픔, 갈증, 피로 같은 신체적 상태는 물론 긴장감, 편안함, 불안함 같은 감정적 반응을 알아차리는 것도 이 능력 덕분입니다. 내수용 감각이 발달하면 몸과 마음의 신호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어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에서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용 감각은 자기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운동은 이러한 내수용 감각을 훈련하고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심장의 박동, 호흡의 변화, 근육이 긴장하거나 이완되는 느낌 등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몸과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 할 때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 그 박동이 온몸으로 퍼지는 감각, 숨이 깊고 규칙적으로 변하는 과정, 그리고 발이 땅에 닿을 때의 리듬까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강렬한 생명력과 자유로움을 선사하며 내가 살아있다라는 실감을 주기도 합니다. 운동 중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명상과 비슷한 상태에 들어가는데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를 몰입플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특정 활동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고 나와 주변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이 순간 감각이 더욱 선명해지고 생각이 줄어들며 마음은 온전히 지금이라는 순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몰입 효과는 걷기나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반복적이고 리듬감 있는 움직임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공이나 요가처럼 움직임이 느린 운동은 잡념을 가라앉히고 깊은 집중과 내면의 고요함을 경험하게 도와줍니다. 이런 상태를 무아라고도 표현하는데, 나와 외부 세계의 경계가 사라지고 주변과 하나 된 듯 깊은 연결감을 느끼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운동과 명상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동은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지만 결과적으로 정신을 맑고 명료하게 만들며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반대로 명상은 내면에서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 몸과의 연결을 깊게 하고 신체의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며 운동과 명상은 서로를 보완하며 조화를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몸 공부는 마음 공부로, 마음 공부는 다시 몸 공부로 이어집니다. 운동을 통해 몸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자각력을 높이며 삶의 균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추천하는 브레인 스포츠 3가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브레인 스포츠로 걷기, 근력 운동, 장 운동을 추천합니다. 특별한 장비나 복잡한 기술 없이도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으며 꾸준히 실천하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력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브레인폰을 활성화하고 뇌신경 네트워크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브레인 스포츠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뇌의 연결을 의식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단순한 움직임이라도 의식을 집중하면 그 효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운동을 단순한 신체 활동으로 한정하지 않고 뇌를 훈련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동작이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과정을 즐겨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운동하면 단순한 신체 단련을 넘어 집중력과 에너지를 높이고 삶의 전반적인 균형과 활력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장생보법. 걷기는 효과가 널리 알려진 훌륭한 운동입니다. 걷기를 통해 심장이 튼튼해지고 뇌 기능이 활성화되며 뼈와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우울감이 완화되고 숙면에도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하는 걷기를 조금만 더 의식적으로 하면 단순한 이동이 아닌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치유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어깨와 가슴, 허리를 펴고 편안하게 서서 몸 전체를 아주 미세하게 약 1에서 2도 정도 앞으로 기울입니다. 허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작은 각도 변화만으로도 뇌의 각성 수준이 달라지며 주의력이 한층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은 곧 넘어질 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발 앞쪽에 힘을 주며 걷습니다. 반면 나이가 들면 몸이 약간 뒤로 젖혀지고 걸음도 터벅터벅 걷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생보법은 이러한 늙은 걸음을 젊은 걸음으로 되돌리는 걸음법입니다. 발가락을 살짝 구부리면 발바닥 앞쪽 3분의 1 지점에 오목한 부위가 보입니다. 이곳은 용천으로 기운이 솟아오르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의식을 집중하고 땅을 지그시 누르며 걸으면 몸의 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마치 땅 위에 작은 버튼이 있고 걸을 때마다 용천으로 눌러준다고 상상해보세요. 발가락까지 힘을 주면서 땅을 움켜쥐듯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걷는 동안 두 발은 11자를 유지하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며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장생보법은 무겁고 둔한 걸음이 아니라 가볍고 유연하며 균형 잡힌 걸음을 만들어줍니다. 몸에 힘을 빼고 이완된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발바닥에 두고 걸으면 걸을 때마다 무게중심이 왼발에서 오른발로 다시 오른발에서 왼발로 옮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생보법에 익숙해지면 보폭을 평소보다 약간 넓히거나 걷는 속도를 조금 높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폭을 넓어지면 다리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전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빠르게 걷는 것은 심박수를 높여 유산소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증가시켜 집중력과 사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빠른 걸음과 넓은 보폭은 몸의 활력을 되살리고 나이가 들면서 약해질 수 있는 심폐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장생보법은 몸과 마음을 조율하는 리셋 걷기입니다. 걸으면서 자기 몸과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균형을 되찾으며 흐트러진 에너지를 정돈할 수 있습니다. 걷기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뇌와 몸, 마음을 깨우고 치유하는 시간으로 활용해보세요.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은 근육을 키울 뿐만 아니라 건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근력 운동은 이를 예방하고 기초대사량을 높여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세를 개선하고 부상을 예방하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도 향상합니다. 근육이 단단해지면 뼈도 튼튼해지고 심장 건강이 좋아지며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은 뇌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걱정과 불안을 줄여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우울증 예방, 집중력 향상, 수면의 질 개선, 학습 능력 증진, 뇌 노화 방지 등 다양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처음 근력 운동을 시작할 때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런지, 스쿼트 같은 맨몸 운동부터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동작들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며 별도의 장비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기초 근력이 길러지면 점차 덤벨이나 기구를 활용해 특정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하고 저항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초반에는 각 동작을 10에서 15회씩 3세트 정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게와 강도는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근력 운동을 실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1분 운동입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윗몸 일으키기, 플랭크 같은 간단한 운동을 1분만 해도 활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매시간 알람을 설정해 두고 짧은 운동을 반복하면 하루 동안 10분 이상 근력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5에서 10분으로 시간을 늘려서 다양한 동작을 조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를 한 뒤 1분간 플랭크를 하고 스쿼트나 런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짧지만 강력한 운동 루틴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하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류가 증가하며 근육이 활성화되어 몸에 활력이 생깁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며칠 동안 근육통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근육의 긴장을 풀고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지속해서 실천하면 근력이 향상되고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지며 일상생활에서도 더 활기차고 가뿐해진 몸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운동. 장은 제2의 뇌라 불릴 만큼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입니다. 실제로 장에는 뇌 다음으로 많은 신경세포가 분포해 있으며 단순한 소화 기능을 넘어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균형 감각, 호흡, 혈압, 유연성, 에너지 수준까지 전반적인 웰빙에 관여하고 면역 체계의 약 70%가 장에서 형성됩니다. 또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장의 건강은 정신적 안정과 감정 조절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장 건강을 유지하려면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발효식품이나 유산균 보조제를 먹으면서 장 건강을 관리하지만 그보다 더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장운동을 통해 직접 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장운동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랫배에 집중하여 배를 당겼다 풀어주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배를 당길 때는 마치 배가 등에 닿을 듯이 깊숙이 집어넣고 동시에 항문을 조이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다시 배를 밀어낼 때는 풍선에 바람을 넣듯 천천히 내밀며 압력을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50회 정도로 시작해 점차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1분에 100회, 10분 동안 1000회 반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루 1000회를 꾸준히 실천하면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서 머리는 시원하고 아랫배는 따뜻한 수승화강 상태의 에너지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장운동은 호흡을 편안하고 깊게 만들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감정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들어 더욱 명료하게 사고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장운동은 피로 해소를 촉진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오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쉽게 지치거나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체력을 보강하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준비 운동이 되고 저녁에는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회복 운동이 되어줄 것입니다.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헌 이사장의 저서 브레인폰을 켜라 중에서